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이곳에 한 중국계 여성 관리자가 한국 선수촌의 충격적인 모습에 기겁을 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진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숙소를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계 프랑스인 라넨이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프랑스로 이주해온 중국인이고, 저는 파리의 차이나타운에서 자랐기에 불어보다 중국어가 더 익숙한데요. 아무래도 파리에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별도의 구역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인 숫자가 상당히 많기에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음에도 자연스럽게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어와 중국어, 그리고 영어까지 능통하게 되면서 꽤 좋은 커리어를 가진 호텔리어로 활약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 커리어를 통해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 외국인 선수 관리팀장을 맡게 되기도 했죠. 이번 올림픽은 늘 그랬듯이 중국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게 되었고, 중국어에 능통한 저는 이 자리의 적임자였거든요.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서 그런지 자랑스러운 중국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됐지만 중국 선수들이 묵는 숙소에만 일부러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배치해두곤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중국인들끼리의 단합력은 굉장히 끈끈하고, 저는 별도로 중국인 경력직 호텔 직원을 선발까지 하며 그야말로 최고의 자원들만 중국 선수촌에 배치해 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제 노력에도 여전히 조심해야 할 점들이 존재했어요. 그건 바로 올림픽 선수단을 향한 강도 및 도둑질 문제였는데요. 파리는 세련되고 안전한 이미지와는 달리 꽤나 위험한 도시거든요.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호주의 사이클 선수는 차량에 금품을 넣어뒀다가 차량의 창문을 깨고 침입한 강도에 의해 지갑과 가방을 잃었고, 심지어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라커룸에 넣어둔 금품을 몽땅 털리기까지 했죠. 그 외에도 선수단을 노린 크고 작은 범죄들을 합한다면 파리는 그야말로 범죄의 한가운데 있는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선수단만큼은 아무런 위기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같은 중국인 동포들을 경호원으로 채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숙소에 제대로 된 침대도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파리 올림픽이더라도 중국 선수들만큼은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위기는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수단은 범죄의 타겟이 되고 말았거든요. 중국 선수단은 지갑이나 스마트폰, 심지어 고급 스포츠 장비나 신발, 맞춤 유니폼 같은 물건들까지 계속해서 강탈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 선수단은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같은 중국인 동포들의 표적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선수들에게 사인이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다가오면서 은근슬쩍 물건을 훔쳐댔거든요. 또한 이들은 버스나 선수 차량의 창문을 깨부숴서 귀중품들을 전부 쓸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국의 선수들을 향한 처참한 범죄에도 중국 선수들은 별로 놀라하는 기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저로서는 꽤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본토에서는 어떤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자국 선수들을 향한 범죄를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아무런 신경도 안 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부모님이나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동포들이 말했던 자랑스러운 중국은 대체 어디 갔나 싶어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 하나를 추가적으로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 선수들은 경기장 라커룸에 넣어둔 귀중품들도 계속해서 털려대서 뭔가 싶었더니 CCTV를 돌려보니 제가 고용했던 중국인 동포 경호원들이 선수들의 물건을 훔쳐가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중국의 민낯에 선수들에게 사실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중국 대표팀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중국은 올림픽 팀에 할당된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 정부가 중국 올림픽 대표팀에 내려준 예산을 고위 관계자가 빼돌리고 이렇게 남은 돈을 다른 관계자, 심지어 감독까지 나서서 예산을 빼돌리니 선수들은 적절한 재정 지원이 없어서 본인의 자금을 쓰거나 필수적인 물품 없이 파리로 향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도 돈을 몹시 적게 벌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도 없으니까
선수들이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수들은 다른 국가 선수들, 심지어 때로는 자국 선수들의 숙소까지 몰래 잠입해서 귀중품들을 털어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중국의 일반적인 시민들, 중국인 직원들,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인 동포들, 그리고 중국 선수단까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훔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국 선수촌이 대규모로 털리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누군가 중국 선수촌에 몰래 잠입해서 선수들 대부분의 지갑, 결혼 반지 등의 귀중품들을 싹 다 훔쳐버린 거였어요. 중국 선수들은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훔쳐댔기에 어느 정도의 도난 사건은 원래부터 끊이질 않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털리는 건 너무나도 이상했기에 중국인 선수들, 직원들은 상당히 분개했죠. 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은 1위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강력한 우승 후보를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수작이라며 한국인들이야말로 그렇게나 남의 물건 훔치기를 좋아하고 시민의식도 형편없다던데 이건 분명 한국인들의 짓이라며 열띤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은 선수촌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차이나타운 중국인 노점상 직원들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중국은 별도의 요리사들과 함께 파리에 입국했고 식재료를 전부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믿었던 중국인 교민들은 식재료를 배달하는 척하면서 선수촌에 침투 후 모든 귀중품들을 훔쳐갔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같은 국적의 동포들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국적의 강도들도 자국의 선수들에게 손대는 법은 없기에 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은 다른 국가의 선수촌을 도둑질했다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번 일을 공론화시키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약간의 한심한 감정마저 들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들었어요. 중국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개판일까 싶었거든요. 제가 차이나타운에서 듣기로는 한국인들은 몹시 이기적이고 돈을 누구보다 밝혀서 돈 몇 푼에도 가족을 배신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민낯을 알게 되어 찝찝해진 마음을 달랠 겸 한국 선수촌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선수촌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웬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 선수가 모르고 현금이 두둑이 든 지갑을 카페에 그냥 두고 가자 그 지갑을 파리올림픽을 관람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이 줍더니 신분증을 본 뒤 선수에게 다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같은 국적 다른 국적 가리지 않고 누구든 도와줬는데요. 한 캐나다 선수는 자신에게 행운의 상징이었던 어머니 유품 시계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지만 주인 없는 시계를 발견한 한국인 관광객은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고 정직하게 시계를 분실 신고했고 결국 시계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 귀중품을 줍고서도 자신이 갖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파리 경찰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선행을 직접 언론에 제보까지 하며 존경을 표했던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단지 호의와 배려의 표시로 보상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정직하게 귀중품을 반환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정직과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시되는 한국의 더 넓은 문화규범을 반영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역시나 저는 이러한 뉴스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에게 듣기로는 한국은 남의 물건을 당연하다는 듯 훔쳐대는 야만적인 국가였고 저는 제가 직접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선수촌에 점점 다가갈수록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모습들만을 목격해야 했는데요. 일단 한국인 관광객들과 프랑스 내의 한국인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했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길을 잃은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을 올림픽 경기장이나 도시 주변으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도를 제공했으며 번역까지 제공했고 심지어 때로는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향할 수 있게 길을 함께 걸어주기까지 했어요. 뉴스에서의 언급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의지는 깊은 환대심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는 듯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민의식이었고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한국 선수촌 내부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계라는 제 유일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고, 그저 한국인들은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만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차를 돌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숙소를 관리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투성이었죠. 갑자기 제게 급한 연락이 오길래 뭔가 싶었는데 중국 선수촌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도저히 이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파업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른 선수촌에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거의 없었는데 유독 중국 선수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불만을 엄청나게 제기했거든요. 심지어 다른 선수촌과는 달리 이들은 자국의 선수들을 위해 일하는 거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같은 동포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저는 중국 선수촌에 한해 일을 몹시 잘하는 경력직 직원들로만 선별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인 직원들은 자신들은 여러 프랑스 호텔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며 자신들은 중국계지만 프랑스에서 쭉 살아왔는데 중국인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냥 프랑스인으로 살겠다며 실망의 한숨만 내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들의 게으른 불평에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그저 힘든 척을 하며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숙소의 실태도 파악할 겸 직접 청소를 하러 중국 선수들의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수 숙소 입실 3초 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 선수들이 사용한 방은 난장판 그 자체였거든요. 몇몇 방은 고의적인 손상의 징후를 보였는데 가구는 부서졌고 벽지는 찢어져 있으며 심지어 중국인 선수들은 침구를 화장실처럼 사용했는지 침대의 볼일을 보고 이러한 검은색 악마의 덩어리들을 이불로 숨겨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공용 숙소에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았단 말인가? 이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 막 써도 된다는 전형적인 후진국 마인드였어요. 심지어 중국 선수들은 싱크대나 공용 접시, 그릇을 재떨이로 사용했는지 숙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음에도 싱크대와 각종 그릇들에는 담배가 수북이 쌓여있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화장실 타일과 세면대, 그리고 욕조는 후각을 파괴할 정도의 악취와 함께 노란 액체가 눌어붙어 있는 걸로 보아 이들이 이곳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봐도 뻔했죠. 물론 중국인들이 사용한 더러운 접시, 식기류, 그리고 요리 도구들은 씻지 않은 채로 남겨졌고 엎질러진 음식과 음료는 청소되지 않아서 더운 날씨와 맞물려 엄청난 벌레들이 들끓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중국 선수들이 묵는 방에서 엄청난 소음 신고와 악취 민원이 빗발쳤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사용한 방의 몰골을 직접 보니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명백해 보였어요. 오랜 호텔 경력이 있던 저조차도 이 정도로 황당한 상태의 객실은 난생 처음 봤고 이 정도로 방을 난장판으로 만든 중국인들이라면 얼마큼의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했는지는 안 봐도 뻔했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고 중국 올림픽 대표팀 관계자에게 맹렬하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를 하는 게 당신들이 맡은 역할인데 어째서 우리 보고 방을 깨끗이 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침대의 용변을 보는 건 다음 경기에서 행운을 기원하는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이며 벽지나 가구를 험하게 쓴 건 선수들이 고된 훈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 그런 거야. 이건 전부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한 건데 왜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저는 중국인들의 상상치도 못한 수준의 학을 떼면서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중국 선수촌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 한국 선수촌으로 향했죠. 아무래도 이때의 저는 다른 선수촌도 중국과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국 선수촌에서 저는 그 즉시 충격을 받고 선체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 한국 선수촌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초짜 직원들만을 배정해 두었는데 선수촌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재빨리 한국 선수들이 묵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접을 수 있는 재활용 상자와 선반과 같은 보관도구를 가져와서 개인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한국 선수촌을 관리하는 청소 직원들은 더 쉽게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아니, 더 쉬운 정도가 아니었죠. 중국 선수촌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단 1분조차 쉬지 못하고
청소 작업에 몰두해도 제 시간에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한국 선수촌의 숙소 직원들은 청소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도저히 청소를 할 게 없다며 로비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선수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매일 자신들이 직접 청소를 수행하곤 했죠. 한국 선수들은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며 방까지 청소하고 있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들은 벌레가 생기지 않게끔 잘 밀봉해둔 상태로 보관해 두더라고요. 한 번은 숙소 직원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한국 선수들의 대답이 놀랍더라고요. 이건 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에요. 저는 한국 선수촌이나 기숙사에서 매일같이 침대 이불을 개고 간단한 방 정리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저희는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식사 후에 바로바로 처리하고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절대로 미루지 않거든요. 즉, 저는 몸이 기억하고 저절로 행동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한국 선수들은 관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자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수고의 표시로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나 라면 등을 선물로 남기는 놀라운 호의를 베풀곤 했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숙소 직원들은 선수들에게 사인이나 사진 요청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는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수촌에 배정된 초짜 직원들이 간혹 업무 규정 미숙지로 한국 선수들을 귀찮게 해도 한국 선수들은 늘 웃으며 사진 요청을 전부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중국 선수들은 숙소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무시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이들은 그렇게나 방을 돼지우리처럼 만들 때는 언제고 청소 직원만 보이면 더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털끝조차 닿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별로 유명한 선수들도 아님에도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원래 프랑스에서는 선수단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친다면 인사를 주고받는 게 관행인데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이름도 없는 선수들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슈퍼스타라도 되는 것처럼 너 같은 일개 청소 직원 따위가 감히 중국의 국가대표 선수에게 말을 걸려고 해? 라는 것만한 태도로 하찮다는 듯 노려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은 쓰레기 재활용까지 확실히 구분하며 분리수거를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의 메인 테마인 친환경을 모범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지 국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심지어 숙소 직원들조차 분리수거 없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처리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한국 선수들은 숙소에 제공된 지정된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별도의 봉투를 가져와서 부지런히 재활용품과 재활용 불가능한 것을 분리했는데요. 그들은 또한 재사용 가능한 물병과 용기를 사용하여 경기 중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했죠. 이들은 친환경을 내세우면 안 될 부분까지 친환경을 내세우며 떼를 쓰는 파리 올림픽 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지구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지구를 생각하는 모습들마저 중국인들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었어요. 중국 선수들은 방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이도록 했고 애초에 제공된 쓰레기통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거든요. 버려진 음식용기, 포장지, 그리고 다른 쓰레기들이 바닥에 널려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환경을 만들었고, 이들은 방에 쓰레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쌓이면 일부는 복도에 내다버리는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음식과 쓰레기를 부패시키는 냄새는 이웃 운동선수들 모두에게 큰 민폐를 주었죠. 아무튼 외신들과 다른 대표단의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행동에 주목했고, 주최국인 프랑스 선수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친환경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강조했는데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한국 선수촌의 숙소 상태는 청결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규율과 존중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여했고, 한국인들의 정중함, 배려, 그리고 환경의식으로 유명한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친환경과 비건을 외치며 올림픽 선수식단을 죄다 채식 위주의 부실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들은 프랑스의 선수식단으로는 도저히 필수적인 영양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수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었는데요. 프랑스는 비건을 강조하며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식당은 이번 올림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선수촌 근처의 패스트푸드 매장들을 전부 문을 닫게 했거든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선수단은 전문적인 요리사와 함께 프랑스로 입국했고 고기와 채소가 적절히 균형 잡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다른 국가의 선수들에게도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파리 올림픽 선수식당보다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코리아 하우스에 더 많은 선수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식품회사들은 비비고 만두나 라면 등 이미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은 식품들을 파리로 조달하기 시작했고 코리아 하우스에 별도의 부스를 만들며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전략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는 굶주림에 지친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까지 전부 몰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한식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별도로 만들어둔 한국문화체험관까지 가서 신나게 놀다 오는 등 한국은 그야말로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곳의 카스포차라는 한식 포장마차에서 중국 선수단이 음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분명 중국 선수단 숙소가 털렸을 때 앞장서서 한국인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선수들이었기에 저는 황당해서 그들에게 왜 여기에 있는 거냐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더니 중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한국에 빌붙지 않으면 도저히 경기를 치를 수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나 중식을 선수들에게 대접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며 차이나타운에서 식재료까지 왕창 구입한 중국 선수단인데 어떻게 그런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중식이 형편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빠르게 중국 선수촌으로 향해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선수촌으로 들어가자마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수촌 식당은 많은 음식들로 가득 찼음에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중식들의 상태도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 올림픽 관계자들의 비리와 횡령 때문에 중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면허도 없는 가짜 요리사를 데려와야 했고 심지어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교민들마저 자국의 선수단에게 터무니없는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기를 쳤기에 이러한 형편없는 중식이 탄생했던 거였습니다. 중국인 교민들이 제공한 채소들은 신선하지 않았고 이건 시든 상추, 썩어버린 당근, 그리고 만지면 물컹거리는 지나치게 익은 토마토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잎이 무성한 채소들은 노랗게 변했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갈 뿐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교민들은 자국의 선수단이 일정이 빠듯한 것을 알고 터무니없는 가격의 식재료를 공급했을 뿐더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까지 판매했거든요.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와 해산물을 제공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기까지 했어요. 소스는 뭉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고 고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죠. 심지어 계란이라고 공급한 것은 알고 보니 화학물질로 만든 가짜 계란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들이 공급한 향신료와 조미료 또한 심하게 희석되거나 완전히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 고춧가루와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너무 희석되어 요리의 진정한 맛이나 색상을 제공하지 못했고 중국 전통술 또한 전부 출처가 전혀 없는 가짜 술이었죠. 어이가 없던 건 이 모든 식재료들은 한 명의 중국인이 아닌 각기 다른 교민들에게 구해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동양 사람들이 먹을 식재료임에도 하나같이 사기를 쳤던 거였죠.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하하거나 내려치는 행위는 더더욱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자국민을 등쳐먹는 중국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알아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중국계라고 소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중국 선수들을 위한 특혜도 베풀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중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으로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